반갑습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네. 조용히 살겠다고 잊혀지고 싶다던 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잊혀지고 싶다면서 참 일 많이 하고 댕겨요. 요즘에 좀 파란 잠바 입고 예. 자주 댕기더라고요. 예. 한번 좀 씹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네. 약간 봄이 와서 바람을 좀 쐬고 싶었나? 이렇게 선거판에 자꾸 그 얼굴을 들이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나댄 적이 없잖아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나댄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행보 그게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들이 인사를 가서 그다음에 악수하는 사진이나 찍고 그다음에 등 두들겨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이 사람 좀 찍어달라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문재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실상 선거 운동 비슷하게 아니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자기가 파란 잠바를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시간 좀 들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거 개입을 네. 알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그 문구가 네. 문재인의 등판이라고 해요. 네. 이게 등판이라는 이 단어가 네. 보통 선거 때 약간 잊혀졌던 예. 또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다시 정치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던지면서 나올 때 뭐 등판 또는 야구 선수들 뭐 등판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댄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뜻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문재인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나 문재인이 좀 안전해질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아, 그럼요. 문재인이 무슨 더불어민주당에 아니 문재인이 손석희하고 인터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손석희가 물어봅니다. 뭐 퇴임 후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퇴임하면 누가 저를 지켜주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럼.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는 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무슨 영향가가 있다고 그 누가 목숨 바쳐서 지켜주겠습니까? 아니 노무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번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완벽하게 변모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당에서 문재인도 지금 현재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수박이니 왕수박이니 대장수박이니 이렇게 지금 멸시를 당하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마치 옛날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으로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 문재인이 이런 기여를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잠바가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사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파란 잠바를 입고 거제 지역구가 어디였더라? 네. 거제도에 나온 그 변광룡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등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제도 선거 판세를 봤더니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서일준 후보가 45.1, 그다음에 변광룡 44.4,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재인이 나타나서 만약에 변광룡이라는 사람이 당선된다. 그러면 나 문재인이가 도와줘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하나 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굴 도와준다 그럽니까? 부산 사상 갑에 나온 갑인가? 네, 배재정. 예, 배재정 이 사람은 원래 부산일보 아마 정치부 출신일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문재인이가 원래 이제 발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근데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네. 이 며칠 전 조사에서는 국내인 김대식이 50,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이 43 이랬는데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에서는 배재정이 43, 김대식이 3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 문재인의 옛날 지역구 여기 사상갑 내가 여기서 배재정을 지원해서 배재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나 문재인의 덕이다. 내가 이재명당 의석을 이렇게 늘려줬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퇴임 후 안전을 계속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문재인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뭐 200석이니 뭐니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렇게 당색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이재명 당으로 그러면서 이제 친문 진영의 지지자들, 네. 친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갔어요. 요거를 이재명이 굉장히 고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의 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를 만나면서 조국에 힘 실어줬던 문재인 또한 네. 이재명 눈밖에 났는데 지금 본인의 예. 이제 안위를 위해서 이제 이재명에게 딸랑거리는 방법에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구에 조금 이제 후보 유세를 도우면서 좀 눈에 들겠다라는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이 조국당을 만들기 전에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했다는 말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당이 버젓이 있는데 조국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 지지층 개딸 입장에서 그 문재인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 찢어버리고 싶지. 안 또 그렇습니까? 찢어요? 그 찢기가 특기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딸들 그리고 개딸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네. 호남 정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변형됐지만 이재명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또 다른 변수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조국 이 조국이 지금 많이 흡수한 층이 문파들 기존 문파들 네. 그리고 이재명에게 개딸에게 학살당한 문파들 네. 그러니까 이 지형도 지금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거슬리죠. 그런데 3월 29일 차에 네. 그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요. 네. 민주당이 22%, 네. 한국갤럽, 조국 혁신당이 22%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사실 이게 확 도는 거거든요. 몰빵론을 외쳤는데 이 조국에게 지민비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먹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래 알겠어 지역구는 민주당인데 비례는 조국으로 그 말은 내 안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던 기존 문파들이 저쪽으로 갔다 이것도 상당히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조국당이 눈에 가십니다. 이재명한테는.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대다수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일 거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다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어떻게 이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까 그 비례정당 그 지지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재명이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의 지지율이 같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뭔 말이냐면 심지어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세력들 다 끌어모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재명의 대안이 조국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유의미한 기록을 남긴다고 한다면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그 온갖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쪼여오고 있다 조국이.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개가 개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만 독도? 여기 이제 아니 야입니다. 야이. 예, 네네네. 예. 독독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갸다 그 사람이다, 갸다 이런 이 의미로. 말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조국을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한 문재인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문재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당의 분위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기 비슷하게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문 사람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파란 잠바 입고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한들 그 누가 그렇게 환영을 해줄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문재인의 정치 경력은 아주 일천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했지만 뭐 탄핵 그 바람을 타고 그 아주 그 촛불 광풍을 타고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선거 뭐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이 사람 그 말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문재인의 부탁대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문재인은 그 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선거 유세를 하겠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등산이나 같이 하면 몰라도 어쨌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파란 잠바 입고 지원 네. 유세를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에게 그 잃어버렸던 점수를 만회하기 위함. 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나름대로 조국의 그러니까 양쪽에 발을 걸쳐 놓는 것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만히 보니까 네. 지 살 길 찾는 맞습니다. 거네요. 지 살 길 네. 찾는 거. 아니 문재인이가 그랬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를 지킨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사상 초유의 일이다 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은 사상 초유의 일을 잘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상 초유의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책방 만들면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퇴임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연금과 뭐 그밖에 각종 혜택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연금이라는 게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뭔 말입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한테 매달 꼬박꼬박 기본적으로만 2천만 원을 주고 그밖에 각종 혜택을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될 겁니다.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현재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집 주변을 지키는 경찰, 경비 인력들의 인건비 이런 걸 다 합치면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공인이다. 사실상의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인이 이렇게 특정 정당을 이렇게 색깔 그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자 선거 운동을 사실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본분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게 과연 부합하는 겁니까? 그런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상식선을 한참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잣대도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탈이념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탈상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문재인만큼은 그냥 남겨두는 것 같은 느낌? 이재명을 보면서 그런 뻔뻔함에 이재명이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과반 이상의 승리를 가져서 제발 대한민국 재건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박살을 내놨어요. 네. 정말 그 박살 내놓은 거를 남은 윤 정부 기간 동안 재건의 시스템을 잡고 정권이 연장이 돼서 또 제대로 탄탄하게 잡아야 된다. 이번 선거가 1987년이죠. 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그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선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이 이재명 이런 안 좋은 기사 이런 거에 항상 좋아요 이런 거 누르지 않습니까? 그놈의 고양이? 문재인 누른 게 아니라 문재인 고양이가 실수로 눌렀다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문재인에 대한 감정 그리고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는 감정 이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재인은 어쨌든 자기가 살려고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을 위해서 지금 파란 잠바까지 입고 지금 그 다리도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일 텐데 뭐 누가 싫어서 나는 국민의힘 안 찍는다, 누가 싫어서 나는 투표 안 한다, 누가 싫기 때문에 나는 저 정당 찍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문재인이 웃는 얼굴을 또 봐야 되고 이재명이 웃는 얼굴을 또 봐야 되고 이재명이 뭐 이렇게 국민들 향해서 각종 폭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 완벽하게 투표장으로 뛰어가고 싶은 욕구를 터뜨려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별로 보고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재인을 거의 매일 뉴스에서 보실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예. 뭐 보기 싫은 얼굴 계속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방법이 다른 다만 거죠? 그 표정이 다르다. 아, 예. 문재인의 미소를 보고 싶다면 또는 문재인이 어딘가에 서는 장면을 보고 싶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을 너무 해봅니다. 재밌다. 그죠? 문재인이 웃는 얼굴을 보기 싫다면, 문재인이 어딘가에 서서 침울한 표정을 보고 싶다면 투표장으로 꼭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